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시공학 제3장 기초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공사에서요, 첫 번째 지정이 나옵니다. 지정이 뭔가 보겠습니다.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반을 다지는 지반 다짐, 잡석 다짐, 말뚝박기 등의 공법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건물에서 기초라는 건 가장 하부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로 건물이 올라가고 여기 이제 하부에 기초가 있어요. 근데 이 기초를 조금 지지해주고 보강하기 위한 게 지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여기 기초의 밑부분에 이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있죠, 그죠? 요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기초 하부의 목매김, 다시 말하면 바닥에 여기에 이제 기둥이 들어올 자리다, 뭐가 들어올 자리다 이렇게 목매김 그거 보는 거죠, 그죠? 요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략 60mm면 6cm 정도의 얇은 콘크리트를 발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도가 낮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기초의 목매김을 용이하게 하는 게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요, 잡석이나 우리가 잡석 지정이나 잡석이나 자갈 위에 시공합니다. 그죠? 위에 얇게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게 뭐 강도 있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강도가 낮은데 목매김을 용이하게 선을 긋거나 이런 공사를 위한 목매김을 위한 얇은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밑창 콘크리트입니다. 그죠? 밑창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공합니다. 그죠?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합니다. 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 밑에 이렇게 이제 잡석을 옆세워 깔아요. 이렇게 옆세워서 이렇게, 그죠? 잡석 지정이라고 합니다. 잡석 지정은 보니까요, 세워서 깐다 했죠, 그죠? 잡석을 세워서 깔아야 하고요. 경관 자갈층이나 굳은 모래층에서는 잡석 지정이 불필요해요. 집안 자체가 견고해서 이렇게 견고할 때는 잡석 지정 없어도 됩니다. 잡석 지정을 사용하면 콘크리트 두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강암, 안산암을 옆세워 쌓는데요.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다져서 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석 지정해도 되고요. 또는 모래 지정, 그죠? 잡석 지정 자리 모래 지정. 비교적 좋은 집안에 직접 기초를 할 때 기초 저면의 흐트러짐을 방지한다.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할 때 흙이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정을 또 해주는데요. 요거는 물은 연약한 점토를 파내고, 점토층이 있다면 점토를 파내고, 그 부분에 모래를 섞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래를 섞어서 이렇게 해주는 지정이, 바로, 모래 지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갈 지정은 잡석 대신에 깬 자갈, 모래 섞인 자갈을 6에서 한 12cm 두께로 깔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지정이죠. 그죠? 그래서 기초의 하부에서 기초를 보강하고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게 지정이고, 이렇게 이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있고 그 밑에 잡석, 모래, 자갈을 이용한 지정이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보통 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강도 있게요. 기초를 보강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뚝을 박아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뚝을 박아서 보강해 주는 게 요거를 깊은 지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깊은 기초 지정. 그죠? 그래서 우물통식, 그래서 우물통을 지하의 밑에 넣어서 보강해 주거나 자맘 기초, 그죠? 자맘, 용기죠, 그죠? 요거를 기초의 하부에서 보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말뚝 지정. 아까처럼 말뚝으로 이제 기초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초 지정은 우물통식 지정, 자만 기초 지정, 말뚝 지정,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고요. 말뚝 지정의 종류에는 나무로 된 말뚝 이용하면 나무 말뚝 지정이고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다라는 건
현장에서 콘크리트 말뚝을 타설하는 게 아니고, 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주는 거고요.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다라는 건 현장에서 그 자리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말뚝을 세워주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말뚝 지정에서요, 예,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예, 말뚝 지정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오늘 하는 이번 시간 공부하는 지정이나 기초는 크게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도 예, 우리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략 지정이나 기초가 뭐다라는 감 정도, 그죠? 지정이라는 것은 기초를 보강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정의 종류에는 이런 지정이 있다. 그 중에 말뚝 지정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특징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뚝 지정에서 첫 번째 나무 말뚝. 자, 요즘은요, 나무로 된 거 잘 안 쓰죠. 그죠? 썩기도 하고, 강도 약하고, 그죠? 그래서 시험에도 크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소나무나 낙엽송 등의 곱고 긴 생나무를 사용하며 길이는 보통 6m 정도입니다. 나무는 썩기 때문에요, 부식을 막기 위하여 껍질을 벗기고 상수면 이하로 박아 넣는 게 나무 말뚝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은요, 대부분이 이제 강제의 말뚝을 사용합니다. 강제인데 널 말뚝이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널 말뚝을 시트 파일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강제 널 말뚝, 강이니까요, 스틸이고 시트 파일입니다. 자, 앞에서 강제 널 말뚝은 U형, Z, H, 박스형 등이 있다라고 했고요. 타입 C에는 집안의 최정 변력이 작아서 항타하기가 쉽다 그랬죠. 널 말뚝의 특징은 항타가 쉽고 이음부를 볼트나 용접에 의해서 접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말뚝의 길이를 자유롭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항타가 쉽다, 이 특징 기억하겠습니다. 강제 말뚝은 콘크리트 말뚝보다는 두께가 작죠. 그래서 중량이 가벼워요. 콘크리트보다는 강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강제 말뚝은 중량이 가볍고, 가볍다 보니까 운반이나 취급이 어떠하다? 용이하다. 이것도 특징 되겠습니다. 도심지에서는요, 이 말뚝을 박아야 되죠. 그래서 소음 진동이 생기겠다, 그죠? 소음 진동 때문에 무진동 유압 장비에 의해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 보겠습니다. 시트 파일이라는 건요, 강제의 시트 파일, 우리 앞에서 봤죠, 그죠? 이렇게 된 시트 파일 자체를 박아주는 건데요. 자, 네. 첫 번째, 이게 벽체처럼 시트 파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차수정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적당한 보호 처리를 하면 물 위나 아래에서도 수명이 길다라고 했고요. 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앞부분 앞장에서 그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타하기 쉽다 그랬죠? 타입이 용이하고 항타하기 쉽기 때문에 시공도 쉽습니다. 그리고 강제이기 때문에요, 전용할 수 있다, 그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상부 구조물과의 결합이 용이합니다. 용접하거나 볼트 조이거나 결합하기 쉽고요. 자재의 이음 부위가 안전하여 소유 길이 조정이 자유롭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차수성이 좋고 타입이 용이하고 항타하기 쉽고 시공이 쉽고 재사용할 수 있고 결합이 용이하고 소요 길이 조정이 자유롭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단점 보겠습니다. 벽체다 보니까요, 시트 파일이 아무래도 말뚝으로 된 것보다 벽체다 보니까 강성이 약하죠. 타 공법보다 벽체 강성이 작아 힘이 크다,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방이나 전석층에는 타입이 곤란하다라고 했고요. 타입 C의 소음 진동이 큽니다. 자, 관입하거나 철거할 때 주변 집안 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지중에서의 강제기 때문에 부식 우려가 높다. 이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트 파일은 벽체로 된 거였는데요. 강으로 된 말뚝이죠.
강관 말뚝. 그래서 스틸 파이프다. 그죠? 파이프 파일. 그죠? 말뚝이 되겠습니다. H형광 말뚝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에 비하여 생각해 보세요.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다져 넣은 말뚝보다는 그냥 강으로 된 말뚝이 어떠할까요? 가볍겠죠. 그죠? 그래서 RC 말뚝보다는 가볍고 운반이나 시공이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시트 파일 벽으로 된 거보다는요, 말뚝으로 된 게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깊은 지지층까지 도달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시트 파일 벽으로 된 것보다 강성이 크고 휘지 않겠죠. 그죠? 휨 강성이 크고 수평 하중과 충격력에 대한 저항이 크다. 더 튼튼합니다. 자, 그리고 재질이 균일하고 절단이나 이음하기 쉽다. 그죠? 자르기도 쉽고 이음하기도 쉽습니다. 단 문제는 강제이다 보니까요.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어떠하다? 부족하다. 부식이 생길 수 있고 부식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게 강말뚝, 강관말뚝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지말뚝 공법입니다. 굴착 전에 일단 H파일 엄지말뚝을 이렇게 박았죠. 그죠? 일정 간격으로 엄지말뚝 H파일을 일정 간격으로 근입한 후에 굴착하면서 토류판, 흙막이판을 이렇게 중간에 질러줬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엄지말뚝 공법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흙막이에서 했던 부분이죠. 그죠? 엄지말뚝 사이에 끼워 넣어서 흙막이판을, 흙막이 벽을 지지하는 공법이고요. 자, 요거는 시공이 용이하나 지하 수위가 높고 투수성이 큰 집안에서는 차수 공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 투수성이 큰 집안은 적합하지 못하고요. 연약한 지층에서는 히빙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죠. 자, 요거는 현장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해 오는 말뚝이, 콘크리트 말뚝이 기성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공장에서 제작한 후에 설치 장소로 옮겨서 선행 보링이라는 건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공간에 공장에서 만들어 온 말뚝을 삽입해서 설치하는 말뚝을 기성 콘크리트 말뚝, 그죠? 기성 콘크리트, 기성이라고 붙었는 건 뭐다? 아, 공장에서 제작해와서 현장에서 그냥 말뚝을 받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장에서 제작하다 보니 재료가 균질하고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의 길이만큼 그 자리에서 생각해보세요. 길이가 이만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만들면 이음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공장에서 제작하는 길이가 일정하겠죠. 이 일정한 길이보다 더 길게 하려면 중간에 이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말뚝 이음 부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죠? 공장에서 제작해온 자체는 재료가 균질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이 이음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필요한 길이만큼 하려면 이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뚝을 이음하는 부분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자재 하중이 크므로 이 콘크리트 말뚝을 공장에서 운반해오고 하려니까요. 좀 힘들죠. 그래서 운반이나 시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상의 항타, 그죠? 말뚝을 땅에 항타 박아야 되죠? 이때 자재 균열의 우려가 높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그냥 부어 넣어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건 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강제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된 말뚝을 공장에서 가져와서 현장의 기계로 항타해서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타로 인한 자재 균열의 우려가 높은 게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되겠죠. 이 부분 기억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과거에 예전 교재를 보시는 분은요. 최근에 요거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50분의 1 이내로 수정되었습니다.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50분의 1 이내이고 말뚝 박기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 도면의 위치로부터 4분의 D입니다. D는 말뚝의 바깥 지름입니다. 4분의 D와
100mm면 10cm죠. 중에서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50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뚝을 땅에다 박았다, 그죠?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 도면에서 정해놓은 위치보다 너무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계 도면의 위치로부터 4분의 D, D는 말뚝의 바깥 지름이고요. 또는 100mm, 10cm죠. 둘 중에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설계 도면상 위치로부터 더 많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지 않은 장소.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요, 공장에서 콘크리트 말뚝을 제작해서 현장에 운반해 오면 적재 쌓아둬야 됩니다. 그죠? 시공 장소와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고 집안이 견고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죠? 물이 잘 빠지고 견고한 곳에 적재해야 합니다. 너무 높이 쌓으면 안 되겠죠. 2단 이하로 저장하고요. 말뚝 받침대는 동일선상에 위치하여야 파손이 적게 됩니다. 말뚝 지지력의 증가를 위하여 주위의 말뚝을 먼저 박고 중앙부의 말뚝을 박는다. 그죠? 그래서 말뚝을 박을 때는 주위부터 박고 중앙부 쪽으로 박는다.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에서 제작해오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심력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말뚝인데요. 이걸 줄여서 PHC 말뚝이라고 합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 그러니까 미리 응력을 가는 거예요. 그죠? 고강도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제조한 말뚝이고요. PHC 말뚝 제작할 때 압축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78.5MPa. 필기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암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하여튼 필기의 기출이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PHC 말뚝의 설계 기준 강도는 78.5MPa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강제는 특수 PC 강선을 사용합니다. 견고한 지반까지 항타가 가능합니다. 그죠? 단단한 지반에도 항타할 수 있고요. 지지력 증강에 효과적입니다. 자,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필기 출제되었습니다. PHC다라는 건 원심력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말뚝을 뜻합니다. A는 종류인데요. A종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앞에 있는 숫자 450은 말뚝 바깥 지름이 450mm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거 뭐다? 말뚝의 바깥 지름이다. 그죠? 바깥 지름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2는 뭔가 하면요. 말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말뚝 길이다라는 거. 그죠?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PS 말뚝이 있는데요. 요거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말뚝,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말뚝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보링 공법이 있습니다. 오거로 프리니까 미리 그랬죠. 그죠? 미리 구멍을 뚫어서 기성 말뚝을 삽입하고 타격에 의해 말뚝을 설치하는 공법을 프리보링이라고 합니다. 굴착 중에 굴착 구멍 벽이 붕괴되거나 혹은 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굴착 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은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앞에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제작한 말뚝을 현장에서 항타, 박아 넣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지금 말뚝을 넣어야 되는 그 자리에 현장에서 타설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굳혀서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현장에서 만든다 그래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다라고 합니다. 자, 말뚝의 종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컴프레솔 말뚝이 있어요. 지중해 중추를 낙하시켜서 추를 낙하시켜서 구멍을 파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된 구멍을 추를 가지고 그죠 낙하시켜서 일단 구멍을 팝니다. 파고 그 속에 콘크리트를 주입해요.
파냈는 구멍에 콘크리트 집어넣어서 붙여서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컴프레솔 말뚝이 되겠습니다. 심플렉스 말뚝은 철관을 지중해 박고 관을 박아요. 내부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강관을 뽑아냅니다. 그죠? 관을 박고요. 먼저 박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습니다. 마르고 난 다음에 관을 빼내니까 콘크리트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게 심플렉스 말뚝이 되겠습니다. 레이먼드 말뚝은 이중 철관을 박아요. 내관이 있고 외관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중의 철근을 박고 내관을 뽑아냅니다. 내관을 뽑아내면 외관 자리에 콘크리트 이렇게 부어 넣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중 철관을 박고 내관을 뽑은 다음에 외관에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말뚝을 형성하는 게 레이먼드 말뚝이 되겠습니다. 프랭키 말뚝은요, 강관을 중추로 박고 일단 강관을 박습니다. 내부의 콘크리트를 다져서 주입한 후에 철관을 뽑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심플렉스하고 프랭키 말뚝을 보면요, 거의 설명 비슷한데 철관 강관인데요. 관을 지중해 박고 박은 내부에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말뚝 만드는 건 심플렉스인데, 프랭키 말뚝은 관을 지중해 박을 때 관을 중추로, 추를 이용해서 관을 박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철관을 나중에 뽑아내면 프랭키 말뚝이 됩니다. 자, 구분하는 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지금 보고만 지나가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또 조금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페디스털 말뚝도 이중 강관을 받고 내관, 외관, 이중 강관이 있겠죠. 구근용 페디스탈은 구근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구근은 뭐냐면 우리 알뿌리, 그러니까 양파 같으면 알이 있잖아요. 알이 있는 식물, 이런 거를 구근이라는데요. 콘크리트를 박는데 이렇게 구근을 만들어간 게 페디스털 말뚝입니다. 이중 강관을 받고 구근용 콘크리트를 주입해요.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요. 내관으로 타격을 해서 안에 있는 관을 가지고 두드려서 이렇게 구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근을 형성시킨 후에 콘크리트를 주입하고 외관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페디스탈 말뚝의 특징은 뭐다? 구근을 형성해서 말뚝을 만든다. 그래서 다른 말뚝보다요, 나중에 말뚝이 이렇게 알뿌리처럼 이렇게 구근을 형성하는 게 페디스탈 말뚝의 특징이다. 이 정도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베노토 공법은 좀 잘 나옵니다. 베노토가 뭔가 하면요, 굴착하는 기계 이름인데요. 프랑스에서 베노토사가 개발해서 이 기계를 공법을 베노토 공법이라고 합니다. 베노토사가 개발한 대구경 고속 천공 굴착기. 그죠? 대구경이니까요, 굉장히 크고 큰 구멍을 가진 천공이니까 구멍 뚫는 굴착기를 사용해서 큰 구경의 천공기를 이용하여 대구경의 구멍을 지중해 뚫습니다. 큰 구멍을 땅에 뚫고요. 케이싱을 삽입, 일단 케이싱을 넣어서 토사를 굴착하고 콘크리트를 구멍 속으로 충전하여 말뚝을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베노토사가 만든 대구경의 구멍을 뚫고 케이싱을 삽입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충전해서 말뚝 만드는 게 베노토 공법이 되고요. 케이싱을 집안에 압입해 가면서 관 내부 토사를 특수 버킷으로 굴착. 특수 버킷이 뭐냐면 바로 요 대구경의 천공기를 말하겠습니다. 배토합니다. 말뚝 구멍에 굴착 후에는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제자리치기 합니다. 구멍을 이렇게 굴착했다면 철근을 넣고, 그죠? 철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제자리치기 한다. 그 자리에서 만든다. 그죠? 대구경의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케이싱을 삽입하고 철근을 조립해 넣고 거기에 콘크리트 부어 넣어서 그 자리에서 철근 콘크리트, 그죠? 말뚝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 지질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어요. 근데 특징은 이렇게 대구경에 천공기다 보니까 기계 어떠하다? 고가이면서 굴착 속도는 느려요.
큰 구멍을 뚫다 보니까 빠르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계가 고가이고 굴착 속도가 느린 특징이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버스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반대다라는 뜻이에요. 서큘레이션이다라는 건 순환한다. 그죠?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 역방향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을 역순환 굴착 공법이다라고 하고 줄여서 RCD 공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을 이용해서 대구경에 구멍을 팝니다. 구멍을 파내고 굴착공 안을 안정액으로 정수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팠다면 안정액을 넣어서 정수압을 유지해서 이 구멍이 붕괴되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고요. 벽을 보호하면서 굴착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철근망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말뚝을 만드는데요. 아까 베노토도 철근망과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말뚝 만드는 거 똑같은데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은 뭐다? 구멍을 파고 안정액으로 정수압을 유지하면서 벽을 보호하면서 굴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노토 공법은 아까 대구경에 베노토사의 천공기를 이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굴착된 토사와 안정액이 밖으로 배출되고 여기서 굴착했는 토사하고 요 벽을 보호하는 안정액이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배출되고. 자, 그 다음에 배출된 순환수는 토사를, 이게 배출된 물은요, 토사를 침전시킨 후에 다시 굴착공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역순환 공법이다. 그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고 토사가 침전되고 난 다음에 다시 안으로 순환해서 들어간다. 그죠? 자, 그래서 굴착된 토사와 안정액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배출된 순환수는 토사를 침전시키고 다시 굴착공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이 있는 수상, 해상 작업이 가능합니다. 점토 실트 층에 사용할 수 있으며 드릴 파이프 직경보다 큰 호박돌층, 전석층은 굴착이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점토나 실트 같은 그죠? 부드러운 흙에는 가능한데 호박돌이나 전석층은 굴착이 불가능하고요. 깊은 심도까지 굴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시공하는 속도가 빠르고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아까 베노토 공법은 기계가 고가이면서 굴착하는 속도가 느렸고요.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은 시공하는 속도가 빠르고 유지비가 적게 들고 깊은 심도까지 굴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정도 한번 봐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팩트 파일은 프리가 미리다라고 했죠. 그죠? 채우는 거죠. 미리 채워서 말뚝을 형성하는데요. 앞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CIP 말뚝. CIP 할 때 캐스트는 주물이다 그랬죠. 그죠? 주형을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잡아주는 거다. 제가 그랬는데요. 일단 말뚝 구멍을 굴착합니다. 구멍을 굴착하고 철근을 조립하고 모르타르 주입관, 철근을 조립한 다음에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관을 삽입해요. 굴착했다면 주입하기 위한 관을 이렇게 삽입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철근 아까 조립한 걸 집어넣고 자갈을 충전한 다음에 콘크리트 부어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주입관을 삽입해서 거기다가 철근과 자갈과 모르타르 충전하는 건 CIP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IP 말뚝은요, 소정의 깊이까지 뚫었죠. 구멍을 뚫고 흙과 오글을 함께 끌어올리면서 오고 중심간의 선단을 통하여 한꺼번에 주입하죠. 그죠? 모르타르, 잔자갈,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말뚝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주입관을 따로 삽입하는 게 아니라 중심 선단에서 모르타르, 잔자갈,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말뚝 만드는 건 PIP 말뚝이 됩니다. MIP 말뚝은 믹스트 그랬죠. 그죠? 섞어준다라고 했습니다. 파이프 선단에서 커터를 장치하여 흙을 뒤섞으면서 지중으로 파고 들어간 다음에 파이프 선단에서 모르타르를 분출시켜서 흙과 모르타르를 혼합한다. 그죠? 흙을 뒤섞으면서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모르타르 집어넣어서 두 개를 섞어서 소일 콘크리트를 만든다 그랬죠? 소일 콘크리트는 이게 뭐예요? 흙이고
콘크리트죠. 두 개를 섞어서 소일 콘크리트 만드는 게 믹스드, 그죠? 섞어주는 MIP 말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구분하자면 일단은 철근 조립해서 모르타르 주입하는 관을 삽입해서 모르타르 넣어주면 CIP, 그죠? 그렇게 특별히 주입관 없이 중심 선단에서 모르타르 잔자갈 콘크리트 주입하면 PIP, 그죠? MIP는 섞어준다 그랬죠? 흙과 모르타르를 섞어서 소일 콘크리트를 만들어주면 MIP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스 드릴 공법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굴착공에, 그죠? 철근망을 삽입하고 땅에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철근망을 넣어주고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말뚝을 만들어요. 비슷한 공법 많았잖아요. 그죠? 일단 굴착해놓고 철근망을 집어넣어주고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말뚝을 만듭니다. 이때 안정액으로는 벤토나이트 용액을 사용해서 공벽을 보호합니다. 자, 어스 드릴 공법은요, 장비가 소형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장비가 소형이다 보니까 좁은 장소에도 어떠하다? 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정액으로 공벽을 보호해 주는 건 좋은데요. 안정액 관리가 어려워요. 그리고 연질 집안에 적합해요. 단단한 집안은 좀 곤란하다, 그죠? 그래서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가 소형이어서 좁은 장소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진동이나 소음은 장비가 소형이다 보니까 소리도 적어요. 진동, 소음이 적은 편입니다. 기계가 비교적 소형으로 작다 보니 속도는 빨라요. 자, 좁은 장소 사용할 수 있고 진동 소음이 적고 기계가 소형이며 굴착하는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스 드릴은 좁은 장소에도 들어가서 빠르게, 그죠? 공사할 수 있는데요. 예, 단점 보겠습니다. 안정액 관리가 어렵고요. 슬라임은 이제 나중에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슬라임 처리가 불확실하여 말뚝에 초기 치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못하다, 그죠? 자, 이러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게 어스 드릴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의 간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말뚝을 박는 간격인데요. 말뚝의 최소 중심 간격으로 다음 중 뭘로 큰 값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 말뚝은 말뚝 머리 직경의 2.5배 이상 또는 60mm면 600mm면 60cm 이상이다. 그죠? 그래서 말뚝과 말뚝 사이의 최소 중심 간격은 말뚝 머리 직경의 나무는 2.5배, 600mm 이상 중에 큰 값입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장에서 제작해오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직경의 2.5배 이상 동일한데요. 자, 750mm, 75cm 이상이고요. 강제 말뚝입니다. 말뚝머리 직경 또는 폭의 2.5배 이상, 직경이나 폭의 2.5배 이상. 자, 폐당 강광 말뚝은 2.5배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750mm 이상 중에 큰 값입니다.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제 말뚝 거의 비슷하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타설하는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또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말뚝머리 직경의 2.5배 이상, 또한 말뚝머리 직경의 1000mm를 더한 값 이상. 직경의 2.5배 해도 되고요. 직경의 1000mm를 더한다라는 건 100cm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럼 1m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말뚝은 말뚝머리 직경의 2.5배 또는 600mm 이상 중에 큰 값.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제 말뚝은 직경의 2.5배, 강제 말뚝은 직경이나 폭의 2.5배고요. 750mm 이상 중에서 큰 값입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말뚝머리 직경의 2.5배 이상 또는 말뚝머리 직경에 1000mm를 더한 값 이상 중에서 큰 값으로 말뚝의 간격을 정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독립기초판인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 3m 곱하기 3m입니다. 하부에 말뚝머리 지름이 40cm인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이때 말뚝의 중심 간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했습니다. 자, 위에서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 간격은 말뚝 머리 직경의 2.5배 이상 또는 750mm 이상 둘 중에서 큰 값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뚝머리 직경이 지금 40cm죠. 여기 단위가 센티미터니까요. 그대로 센티미터로 계산하겠습니다. 40cm 곱하기 2.5 하면 100cm예요. 그죠? 자, 배가고요. 750mm를 센티미터로 고치면 75cm입니다. 그죠? 75하고 중에서 큰 값이니까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100cm다. 자,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뚝을 이음하는 공법인데요. 한 번씩 필기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말뚝이 길이가 짧으면 이제 이어줘야 되겠죠? 이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밴드식, 장부식 이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밴드로 읽는다잖아요. 그죠? 밴드식, 장부식 이음. 이음부에 밴드를 채우거나, 그죠? 이어주는 밴드를 채우거나 미리 제작하여 끼워서 이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밴드를 채우거나 끼워서 이음하고요. 채우거나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시공이 간편합니다. 단기간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하겠죠, 그죠? 강성이 약하며 연약 집안의 사용이 불가능한 게 밴드식, 장부식 이음이 되겠습니다. 충진식이다, 그죠? 뭔가 충진한다, 채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음부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를 채워서 이음합니다. 밴드로 이음하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압축성, 내식성이 우수하고요. 이음부의 강성이 큰 게 충진식 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트식 이음인데요. 말뚝 이음 부분을 볼트로 체결하는 거고요. 시공이 신속 간편합니다. 충진식보다 훨씬 수월하겠죠, 그죠? 시공도 신속 간편하고요. 타입C에 볼트 체결 부분이 파손될 수 있는, 그죠? 파손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접식 이음이 되겠습니다. 말뚝 이음부를 강판을 부착해서 현장에서 용접해서 잇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4가지 중에서요, 강성이 가장 우수한 게 뭐다? 용접식 이음이다. 자,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강판을 부착해서 이음을 하다 보니까 부식의 우려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용접식 이음은 강성이 가장 우수하지만 부식이 우려되는 이음이 용접식 이음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뚝 제하 시험입니다. 말뚝을 설계 깊이까지 설치한 후에 1년에 하중을 가한다. 제하한다라는 건 하중을 가한다는 뜻이죠. 그죠? 하중을 가하여 말뚝의 극한 하중이나 허용 치마량 이내에서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의 크기를 구하는 시험으로서 집안의 지지력, 진해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죠? 그래서 말뚝을 설계 깊이까지 설치를 하고 하중을 가합니다. 그래서 말뚝이 견딜 수 있는 극한 하중 또는 허용되는 치마량 이내에서 이 말뚝은 어디까지 하중에 지지할 수 있겠다. 그죠? 요거를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뚝이 지지할 수 있는 집안의 지지력, 진해력,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말뚝 제하 시험. 말뚝에 하중을 가해서 견디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뚝 제하 시험의 목적, 말뚝에 하중을 가해서 견디는 능력을 보는 목적은 뭔가? 자, 첫 번째 말뚝 길이 결정, 그죠? 자, 요 말뚝으로는 길이가 어느 정도면 얼마만큼 하중에 견디겠다, 길이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뚝의 관입량, 얼마만큼 관입해야겠다, 땅속에 박아야겠다 결정하고요. 자, 이음 방법, 용접으로 이어야겠다, 밴드로 해도 되겠다, 볼트 체결하겠다, 그죠? 이음하는 방법. 그 다음에 허용 지지력, 이 말뚝이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추정하고요. 해머 용량의 확인, 그 다음에 시공 정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뚝 제하 시험의 목적은 말뚝의 길이를 결정하고 말뚝을 관입하는 양을 결정하고 이음 방법을 결정하고 허용 지지력 추정하고 해모의 용량을 확인하고 시공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말뚝 제하 시험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전체가 사실은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라 그랬죠. 깊이 있게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말뚝 제하 시험은 동 제하 시험이 있고 정 제하 시험이 있습니다. 정 제하 시험부터 볼게요. 정 제하 시험은 말뚝의 하중을 가하여 말뚝이 침하겠죠. 요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변이의 양상 등 말뚝의 저항을 측정하여 말뚝의 지지력을 구합니다. 하중을 가해서 침하는 정도를 가지고 지지력을 구하는 게 정제하 시험이 되겠습니다. 동은 움직인다, 그죠? 뭔가 움직이는 시험인데요. 시험 말뚝의 변형률계와 변형률계, 가속도계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말뚝의 항타 시에 발생하는 응력 변형, 응력이나 변형, 침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변형으로부터의 변형이 생기는 거로부터, 그러니까 치마만 보는 게 아니라 치마로 인한 변형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뚝의 지지력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말뚝의 변형률계, 얼마만큼 힘을 가했더니 변형되어 버리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가속도계를 부착해서 항타 시에 발생하는 응력 변형으로부터 지지력을 구하는 게 동제하 시험인데요. 압축 제하 시험, 수평 제하 시험, 인발 제하 시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말뚝 박기 공법의 종류입니다. 말뚝을 박는 공법이다, 그죠? 타입 공법이 있고요. 매입 공법이 있습니다. 타입 공법은 압력을 가해서 이제 타입하는 거다, 그죠? 진동, 계속 진동 통해서 타입하는 거고요. 자, 압입공법과 진동공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진동공법은 정확한 위치에 타입이 가능한 게 진동공법이 되겠습니다. 타입도 되고요. 뽑아내는 인발도 가능합니다. 경질 집안에서는 충분한 관입 깊이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질 집안, 모래 집안에서는 진동에 따른 마찰 저항의 증가로 인해서 관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질 집안에서는 진동공법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 사질 집안은 진동공법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매입하는 공법에는 선행굴착공법, 중공굴착공법, 회전공법 이런 것들이 매입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말뚝 박는 기계인 디젤 해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디젤 해머는 받는 속도가 빠릅니다. 타격음이 작아요. 타격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는 큰데 에너지 크니까 속도는 빠르지만 타격음은 작고요. 운전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디젤 해머가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정 부분 공부를 마쳤습니다. 크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요. 그래도 별표 있는 내용이나 함께 기억합시다 했던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